벌써 가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살다가 보면 왜 내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뭐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다든가 아니면은 뭐 평소에 건강했는데 갑자기 무슨 큰 병에 걸렸다든가 뭐 이런 그런 일을 당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하는 좀 한탄 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되나,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나 하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될까,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왜 내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 그 이유가 궁금하다기보다는 사실은 이유보다는 그 상황이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자기한테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이제 말다툼, 화가 나가지고 친구나 뭐 친구 아니면 자식하고 이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니까 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라고 이렇게 따져 물을 때 정말 예를 들면 아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궁금해가지고 너 도대체 왜 그래? 라고 물어보는, 물론 그런 측면도 있죠. 이유가 궁금한 측면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네가 그렇게 하는 행동을 나는 도대체가 인정할 수가 없다. 납득할 수가 없다. 그런 측면이 더 강하죠. 그래서 나는 네가 하는 행동을 보고 있으면 화가 난다. 사실은 이런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게 너 도대체 왜 그래? 라고 말하는 거죠. 형식은 이유를 물어보는 건데 그 질문이 담고 있는 내용은 나는 너를 지금 너의 그 행동, 그런 상황을 나는 인정할 수 없어. 용납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화가 나. 당장 그만둬. 이런 게 사실은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형식은 질문이지만 같은 맥락이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라고 질문을 할 때도 따지고 보면 정말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게 궁금한 측면도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만은 그거보다는 오히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나는 납득이 안 된다. 나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내가 이날 이때껏 평생을 살면서 남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내가 불자로 살면서 내가 그래도 없는 살림에 돈을 모아가지고 시주도 하고 보시도 하고 시간 나면은 틈틈이 봉사도 하고 그렇게 내가 살아왔는데 왜 내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이런 이야기죠.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이런 벌을 받아야 되나? 예를 들면 갑자기 무슨 예기치 않은 병이 걸린다거나 갑자기 집안에 큰 우환이 생긴다거나 그 상황을 나는 납득하기가 힘들다. 이 상황을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화가 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인가? 라고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정말 그 이유가 궁금하다기보다 한마디로 말하면 화가 난다는 이야기죠. 이 상황에 대해서 나는 화가 난다. 그런 겁니다. 화가 난다.
그런데 그 이제 화가 나는 것도 일종의 화도 일종의 이제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힘이 있어야 화를 내요. 기운이 없으면 화도 못 냅니다. 제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경우가 왜 내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언제냐면 출가하기 전에, 출가한 뒤로는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출가하기 전에 제가 서울에서 이제 빌라라고 흔히 그러죠. 다세대 주택. 거기서 이제 혼자 자취를 할 때인데,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도둑이 들었는데, 이 도둑이 좀 상당히 좀 전문적인 친구였는지, 처음에는 도둑이 던지도 몰랐는데, 뭔가 좀 집이 좀 이상해. 뭔가 좀. 그래서 막 보니까 통장도 없고, 뭐도 없고, 뭐, 감쪽같이 사라진 게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상당히 놀랬죠. 내한테도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이게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야, 나도 도둑을 맞는구나. 근데 뭐 사실 별로 들고 갈 게 없으니까, 그때는 그냥 놀라고, 좀 당혹스러웠던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2주 뒤에 도둑이 또 들었어요. 또 들었는데, 그때는 좀 초보였나 봐. 집안을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뭐 서랍이란 서랍은 다 여러 가지 물건을 다 꺼내놓고 그냥 옷도 다 꺼내놓고 집안은 난리법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때는 그걸 보니까 너무 이제 또 그런 일을 당하니까 두 번째는 막 이제 화가 나는 거지. 이제 그때 이제 집을 다 치우고 그 집을 치워야 되니까 다 치우고 이제 집에서 그 상태에서 내 혼자서 뭔가를 해먹기는 좀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이제 이제 식당 같은 데서 이제 밥을 먹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내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내가 뭐 나쁜 짓을 했나? 내가 뭐 남한테 무슨 해코지를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하다 못해 내가 뭐 이렇게 뭡니까? 무단횡단을 내 마음대로 해서 내가 벌금도 안 내고 그런 적도 없는데 다 시키는 대로 잘 살았는데 왜 내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 생각이 이제 그때 들더라고요. 그때 내 심정이 이제 그거였어요. 이건 도대체가 나는 이걸 납득할 수가 없다.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내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냐?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이제 그때 들었습니다. 가끔 제가 이제 템플을 하거나 이렇게 차담을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을 당해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야, 참 힘들겠다. 지금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 예를 들면 이제 아들이 사업을 했는데 자기 돈만 가지고 사업을 안 하죠. 부모님 돈, 하다못해 부모님들 연금까지 다 끌어오고 동생 집에 돈, 처가댁에 돈이란 돈은 주변에 다 끌어와서 사업을 했는데 말아먹은 거예요. 홀라당 말아먹어가지고 그냥 그전까지는 그래도 우리 집이 그럭저럭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살림살이가 옹색하게 그지없게 돼버리고 어디 가서 그렇다고 이런 이야기도 못하고 이제 이런 상황들을 이런 이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분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뭔가 자기의 이 답답한 마음을 이 좀 억한 심정을 한 방에 확 풀어줄 수 있는 그 어떤 말, 그게
위로의 말이든 어떤 말이든 그런 걸 기대하는데 제가 무슨 부처님도 아니고 어떻게 그 힘든 상황을 몇 마디 말로 제가 그걸 다 한 번에 그냥 해소를 해 주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럴 능력이 없죠. 실제로 보면 큰 스님이라든가 뭐 스님이 아니더라도 진짜 수행이 많이 된 분들 친견을 하는 경우에는 그런답니다. 저도 뭐 경험은 못 해봤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내 마음속에 정말 힘들고 크게 고통스러운 게 이제 너무 답답해가지고 어떻게 좀 좋은 이야기라도 들어보려고 갔는데 딱 들어가는 순간 그 뭐 스님이면 스님 그 어떤 수행자의 그 면전에서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이렇게 뭐 대화를 한 것도 아닌데 자기 마음속에 그 꽉 막혀있던 답답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뭐 죽고 싶은 마음이 그냥 눈 녹듯이 싹 사라져 버린대요. 그게 이제 수행의 힘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이 아우라가 팍 이렇게 아우라가 있어가지고 굳이 저는 여차저차하게 힘들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하게 네가 마음을 먹어라 말을 안 해도 그 풍기는 아우라에 내 마음속에 있던 모든 고통과 부정적인 생각들이 싹 다 눈 녹듯이 녹아버린다고 그럽니다. 뭐 실제로 그런 경험들을 하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공부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뭐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도 저는 참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마음이 들 때 그때 당시는 우리가 어떻게 잘 못하더라도 평소에 좀 이러한 마음가짐을 우리가 살자 이런 정도 이야기는 제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때는 그래서 뭐 사실 도둑 맞은 것도 별로 없었지만 화가 많이 나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 누구에게 화를 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화가 막 나더라고. 그랬는데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가 이제 몇 년 전에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그러면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느냐. 그때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을 때는 왜 내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라는 그런 생각, 그런 어떤 막연한 분노가 있었느냐. 그 제가 오늘 아침에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는 그런 기억이 전혀 없어요. 진짜입니다. 전혀 그런 기억이 없어요.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그 전 홍보팀장, 누굽니까? 우리 전 홍보팀장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이제 퇴사를 했는데, 저기 원광대 그 한방병원에 거기 이제 뭐 침 맞으러 간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태워다 준 적이 있어요. 거기 제가 뭡니까? 조대병원에 이제 한 2주인가 입원해 있다가 거기 퇴원해서 좀 더 요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원광대 한방병원에 또한 열흘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몇 년 만에 이제 거기를 갔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 병원 건물 입구에서 저 밑에 그 차길 있는 데까지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제가 요번에 가보니까 별로 안 멀더라고. 근데 이제 제가 거기 있을 때는 병실에 있으면서 이제 하루 종일 하는 제일 큰 생각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오늘은 보행을 할 수가 있나, 산책을 할 수가 있나. 그때가 이제 겨울이었으니까 2월달. 날씨가 추우면 못하니까 좀 햇볕이 따뜻하고 바람이 안 불고 해야 이제 그나마 나가서 산책을 할 수 있으니까 누워서 자거나 아니면 오늘 날씨가 어떤가, 산책 오후에 갈 수 있나,
뭐 그런 생각 외에는 별로 생각한 게 없어요. 그래서 산책을 한다고 병원 입구에서 이제 그 밑에 찻길 있는 데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뭐 그 정도 했는데 그때 기억으로는 이게 상당히 멀었어요. 그래서 힘이 들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차로 갈 때 보니까 얼마 안 걸더라고. 보니까 바로 그냥 휙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쓰러졌을 때는 뭐 왜 내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를 생각할 정도로 내가 어떤 기운이 없었어요. 그때는 사람이 기운이 없다 보니까 오로지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무의식적인 관심사가 정상적으로 내가 생활을 할 수 있나, 요게 관심사지 왜 내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는 억울해, 이런 생각 자체가 그때는 안 들었어요. 그 이후로 생각해 보니까 그거더라고. 이게 또 화를 내는 것도 분노도 기운이 있어야 돼. 에너지가 없으면 화도 못 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내가 내 상황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는 에너지도 없었어요. 어쨌든 만약에 내가 갑자기 어떤 일을 당했는데 그래서 내가 내 속에서 그냥 왜 내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라고 이 상황을 내가 인정할 수가 없고 용납할 수가 없고 그런 생각이 막 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상태는 건강한 거예요. 그게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만큼 내 몸 안에 에너지가 아직은 남아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상황을 내가 용납할 수가 없어 하면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내가 그래도 아직은 희망이 있구나.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직은 희망이 있구나. 내가 이렇게 분노할 수 있는 힘이 내한테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든 좀 타개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가능성. 요게 우선은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닌데 이거는 사람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는 생각이에요. 왜 이런 생각이 생기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뭐 우리 주변 텔레비를 보면 무슨 강연이나 하다못해 뭐 토크쇼나 이런 데 나와 사는 사람들이 이런 비슷한 말을 항상 해요. 우연찮게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를 보는데 어떤 사람이 중학생들한테 강연하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인생에서 조연이 되지 말고 주연이 되라. 비록 연기가 서툴고 대사가 어눌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에서 주연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하니까 애들이 그냥 감동을 해서 막 박수를 치고 막 그러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쟤들이 저 말의 의미가 뭔지 알고 지금 박수를 치는 걸까?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 강연에서 그 강사가 말할 때의 분위기 때문에 그냥 뭔가 멋있는 말 같아. 그래서 그냥 박수 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물론 이제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죠. 내 마음대로 지는 해를 다시 지지 못하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사고가 날 끌어갔다가 사고가 못 나게 내가 막는다거나 아니면은 좀 더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말이 아니야. 이제 대통령 바꿔야 돼. 내가 대통령을 바꿔라. 그래서 대통령이 촥 바뀌고 그렇게는 못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서 오늘 점심을 뭘 먹을 건지, 내가 잠을 언제 잘 건지, 청소를 어떻게 청소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은 다 내 마음대로 해요.
그죠? 그런 거 하나하나 다 누군가 허락받고 검사받는 거 아니거든. 일상생활에서는 자연스럽게 그냥 내가 주인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활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착각을 해요.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돌아간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착각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나의 그 평화롭고 순조로운 일상 속에 어떤 충격이 하나 확 들어오는 거지. 예를 들면 갑자기 내가 버스를 타고 집에 가다가 버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내가 그냥 졸지에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병원에 몇 달을 입원을 했다든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버스 탄 죄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지금까지는 내가 내 생활을 다 통제를 했는데 너무나 당연하게 그게 이제 아닌 거죠.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리면은 자연스럽게 아까 말했듯이 왜 내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라고 우리가 그 상황을 내가 인정을 못 하는 거죠.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나의 이 세계 전체는 아니더라도 지금 저기서 지금 막 예초기로 풀 베고 있는데 내가 저 풀 베지 마라 딱 생각만 해도 딱 저 사람이 멈추는 거 아니잖아요. 저거 이제 멈추려면은 종무서에 이야기해서 종무서는 또 쫓아가가지고 복잡합니다.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냥 참고 그냥 우리는 법회를 해야 돼. 같은 맥락인데 일상생활은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공이다 라고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런 갑작스러운 뭔가 일이 빵 터지면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내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주연인데 내가 주인공인데 비록 제대로 못하고 항상 뭐 구질구질하고 뭐 그렇게 살아도 내가 주인공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당연히 납득이 안 되고 화가 나고 분노하죠.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경우 예를 들면 그래 내가 하는 일이 그렇지 내라는 놈이 원래 그래 내 인생이 언제 뭐 볕이 들 때가 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오히려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럼 우리가 왜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다 라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일상이 나를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거든요. 본인의 기억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봅시다. 어제 내가 뭐 했나? 한 달 전에 뭐 했나? 내가 뭘 봤나? 어떤 걸 들었나?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 모든 내 기억 속의 이야기들의 주인공은 나예요. 하다못해 어떤 풍경, 야, 무등산 정상에 올라가서 화순 쪽을 바라보니까 경치가 너무 좋더라. 그 풍경이 기억 속에 있는데 그 풍경에도 내가 있어요. 어떻게 있습니까? 그건 내가 본 거잖아. 이 내 기억은 다 내를 중심으로 기억이 1년 전 기억, 10년 전 기억, 모든 기억이 내라는 사람의 스토리야. 나의 이야기. 나의 자서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너무나 당연하게 있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나의 기억. 내 기억에서는 내가 항상 주인공이었거든. 아, 이게 내구나. 요거를 유식한 말로 서사적인 나라고 그래요. 내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학계에서 사람들이 왜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할까 근거로 제시하는 겁니다. 그 근거를 따지고 보면 일상생활에서 내가 항상 주인공이었고 아 이게 내구나. 모든 기억 속에서의 스토리의 주인공이 내거든. 그래서 아 내라는 놈이 존재한다. 내가 주인공이야 하고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해요. 근데 이것만 있으면 되냐? 그렇지가 않지.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우주에
지금 내 혼자 있어요. 우주라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 우리가 이제 내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뭐 텅 빈 방 이런 거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빛도 있죠. 벽도 있고 그거 말고 아무것도 없다고 할 때는 빛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나도 이제 뭔가 이렇게 몸에 걸치고 있으면 안 되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암흑 속에 그야말로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아무 소리도 없고 그런 우주 한 공간에 내가 있다. 그러면 과연 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까? 처음에는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습으로 이게 내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만약에 뭐 현실에서는 그럴 수 없지만 그 상태에서 내가 1년, 2년을 우주 한가운데 암흑 속에 빛도 없고 소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속에 내 혼자 1년 이상 있다고 치자. 그러면 나라고 하는 개념을 내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여기 있는 게 내고 저기 있는 거는 다른 사람이고 저거는 산이고 이거는 내고 이렇게 서로 다 비교를 해서 지금 여기에 내가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체화된 나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서사직인 나하고 기억 속에 나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그 어마어마한 스토리들과 지금 이 현실 속에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나,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나라고 하는 게 우리 머릿속에 각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 내가 일상을 이 세계 전체는 아닐지 몰라도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 하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충격에 의해서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내가 용납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으니까 분노하는 거고 근데 분노하는데 대책이 없죠. 그래서 그냥 분노만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상황이 왜 생겨났는가? 근본 문제는 결국은 우리 내부에 있다. 불교적으로 말하면 있지도 않는 내가 있다는 뿌리 깊은 착각에서 비롯된 거다. 이렇게 말하면은 뭐 당연한 이야기라고 하겠지만 왜 내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라고 하고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정말 괴롭게 하는 그 고통스럽게 하는 게 바로 나의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거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되겠다. 그럼 실제는 어떠하냐? 왜 그런 충격이 나에게 왔느냐?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그거는 충격이지만 우리 부처님의 인연법으로 놓고 보면 그야말로 얽히고 설킨 연들이 인과 연들이 막 얽히고 설켜서 굴러가는 게 이 세상이에요. 나도 그 복잡한 인과 연의 그 복잡한 그 얽히고 설킨 실타래 속에 한 사람일 뿐이에요, 나도. 물론, 나 자신은 나에게는 중요한 조건이죠. 그런데 내가 뭔가를 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때 내 혼자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제가 저번 관음제일 법회 때 연애는 4가지 종류가 있다 이야기했죠. 기억납니까? 첫 번째가 뭐였지요? 기억난다고 고개는 끄덕끄덕 하는데 말을 하려고 하니까 생각이 안 나죠. 첫 번째가 이제 인연. 연기법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 종류에는 4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인연.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서 결과가 나오는 원인이 인이고 그 원인에 따른 결과가 연이고 인연. 이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연. 두 번째는 이제 연연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뭔가를 보고 듣고 만지고 할 때 지각 활동을 할 때 이런 내가 뭔가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조건들 뭐 빛, 바람, 소리 뭐 저기 뭔가 있는 저 무엇 뭔가를 볼 때 나의 뭐 눈의 망막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내가 저기 뭔가가 있구나 카메라가 있구나라는 걸 알 때 이런 거를 이제 연연 그 다음에 차제연 우리 이제 불교에서는
생각이 찰나생 찰나멸한다. 생각이 쭉 이어지는 게 아니고 찰나마다 생겼다가 사라지고 생겼다가 사라진다. 한 찰나는 75분의 1초 정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생겼다가 사라지는 이 찰나의 생각들이 어떻게 쭉 이어지느냐. 그게 앞 찰나의 생각이 다음 찰나에 영향을 주어서 이것이 끊임없이 마치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쭉 이어진다. 이것이 이제 차제연. 마지막에 이제 정상연. 어떤 결과가 나올 때는 예를 들어서 내가 씨앗을 심었어. 그러면 씨앗을 심었으면 씨앗만 있으면 거기서 싹이 나오느냐? 아니죠. 흙도 있어야 되고 비료도 있어야 되고 햇빛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따지다 보면은 싹을 제외한 그 모든 것들이 다 싹이 자라나는데 조건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상연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내가 뭔가를 할 때 내가 잘나서 좋은 대학을 들어갔어. 예를 들면 내가 못 나가지고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돼. 이거는 부분적으로만 맞는 말이죠. 나의 노력도 하나의 조건이지만 내가 아는 모르는 많은 조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얽히고 설켜가지고 이번에 대학에 내가 합격을 했어. 시험에 붙었어. 우리 남편이 사업이 잘 돼. 내지는 우리 남편이 온 집안의 돈을 다 끌어서 사업을 했는데 말아먹었어. 남편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라.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다른 여러 가지 내가 아는 내가 모르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얽히고 설켜가지고 하나의 결과, 연이 나오는 거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 일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이 사실은 잘못된 거죠. 내가 물론 중요한 한 축이긴 하지만 내가 아는, 내가 모르는 다양한 변수들이 얽히고 설켜서 굴러가는 게 나의 삶이다 이거지. 어떤 일이 생길지 나도 몰라요. 내가 노력을 하니까 대략 어떤 방향으로 갈 거라고 내가 추측은 하지만 100%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못하죠. 이게 우리 삶이다. 이게 인연법이다. 이런 인연법을 내가 깊이 명심을 하면 방금 전에 말했던 왜 내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 하고 이거 내가 접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는 내 마음이 평온한 상태가 아니죠. 너무나 힘들 때야. 고통스럽고 사람들 주변 친구들도 다 만나기도 싫고 누군가하고 이야기만 하면 눈물부터 뚝뚝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인연법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우리가 힘든 상황에 내가 처해 있을 때 내 상황이 인정이 안 되고 용납이 안 되고 속에서는 그냥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이런 상황에 내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내 마음이 그런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평소에 하기 싫어도 내가 뭔가를 계속 내 마음을 훈련시키는 뭔가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신매장고 대단한 일을 매일 한다든가 천수경을 내가 매일 몇 독을 한다든가 건강경을 내가 몇 독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내가 절을 내가 매일 108배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내가 하기 싫으나 하기 좋으나 꾸준히 매일 하는 거예요. 요걸 뭐라 그럽니까? 정진이라고 그래요. 정진.
정진이 다른 게 아닙니다. 육바라밀 중에 정진은 꾸준히 하는 거예요. 인욕하면서 참고 견디면서 꾸준히 하는 겁니다. 정진하려면 인욕은 기본이에요. 기본 전제로 깔려야 돼.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내 어떤 삶의 일부로, 예를 들면 신묘장고 대단한 일을 내 일상의 일부로 내가 만들었다. 건강경을 내가 독송하는 거 내지는 108배 하는 거를 내 삶의 일부로 만들었다. 아니면 하다못해 내가 매일 산책을 하면서 명상을 하는 거를 내가 내 삶의 일부로 만들었다. 그러면은 정말 아까 말했듯이 내가 힘들 때 정말 내 마음은 하기 싫지만 평소에 내가 습관을 들여놨으니까 하기 싫지만 억지로라도 그걸 할 수 있어요. 이 정신과 의사들이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 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기 싫어도 침대에서 일어나라. 그러니까 원래는 시작은 여기부터 하면 안 되죠. 하기 싫어도 하루에 10분씩 산책을 해라. 저는 그거 하기 싫어요. 만사가 귀찮아요. 나 죽고 싶어요. 그러면 하기 싫어도 최소한 일어나서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라도 봐라. 나는 그것도 싫어요. 만사가 귀찮아요. 그러면 조금 침대에 있대. 옷은 갈아입어라. 나는 그것도 싫어요. 그러면 조금 잠옷 그대로 입고 누워있지 말고 앉아있어라. 그러니까 하기 싫어도 뭔가를 해야 그 우울증이라는 깊은 그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맥락, 내가 어떤 부정적인 감정에 지금 내가 감정의 수렁에 빠져가지고 내 혼자의 힘으로 헤어나올 수가 없어. 그럴 때는 누가 도움을 주냐? 과거의 내가 도움을 준다 이거지. 과거의 내가 신묘장고 대단한 일을 열심히 한 내가 건강경을 열심히 독송하고 108배를 열심히 한 내가 그 과거의 내가 지금 현재 힘들어하는 나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현재 나는 하기 싫지만 과거의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하고 이 상황을 내가 용납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고 그래서 속에서 이 분출구가 없는 화만 가득 차일 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내가 평소에 하던 나의 수행을 이럴 때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해야 된다. 하다 보면 거기서 나는 빠져나올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수행을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깨달음을 얻어서 모든 번뇌를 털어내는 거지만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거지만은 현실적으로도 이런 필요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이 고달플 때 나를 위로해 주는 건 뭐다? 나의 수행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됩니다. 나를 위로해 주는 것은 나의 수행이다. 꼭 명심하시고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수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